안녕하십니까.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송해덕입니다. 네, 오늘부터 201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죠. 네, 여러분 지원 전략은 잘 세우셨나요? 반드시 합격하는 필승법은 있으신지요?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 10명 중 8명은 전공 선택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또 취업 준비생 2명 중 1명은 취업 시 전공을 살리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진로자격연구실의 김상호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뭐 고려사항이 많겠지만 하나만 네. 말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트렌드를 이제 고려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맹신하거나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게 음식이 많아도 손님이 너무 많으면 제가 먹을 게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이제 들자면은 이제 사회적 트렌드와 관련해가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유망할 거다 생각하고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은 네. 자칫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적 트렌드를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유리한 환경이 뭔가를 한번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회적인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걸 맹신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뭐 사실 어떤 거 이제 사실 쉬운 문제입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실 이제 꿈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고 직업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 이제 지금 질문 자체가 꿈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직업이냐 이것 자체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꿈만 추구하게 되면 위태로울 수가 있고 또 직업만 추구하게 되면은 그걸 얻고 나서도 허망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해법으로서 좀 균형을 잡자는 거죠. 꿈이냐 아니면은 직업이냐라는 것 자체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이에 어떤 균형을 잡자라는 어떤 생각입니다. 흔히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직업, 이제 현실을 강조하고 또 학생들은 꿈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이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균형입니다. 예를 들자면 로빈 윌리엄스가 나온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네. 영화에 보면은 아버지는 이제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아들은 배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갈등 관계가 깊어지니까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사실 이렇게 자살할 필요가 없거든요. 합의를 보면 됩니다, 절충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2년 후에, 예가가 마친 후에, 너가 정말 꿈을 못 포기게 하겠으면은, 아버지는 너의 꿈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균형을 잡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과거와 비교해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제 기대치는 높은데 예를 들어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취업했다 하더라도 또 급여도 낮고 이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지고 전공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지금 사회 현상입니다. 좀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제안은 이제 그 대학의 입시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선취업 후진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고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기능과 관련된 뭐 자동차 정비학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자면 좀 약간 좀 관련된 대학도 그러니까 취업과 연계성이 높은 이런 어떤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좀 약간 좀 적극적인 사고에서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배우기 위한 어떤 교육에서 탈피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전공의 미래가 밝다고 보시는지 네, 김상호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좀 뭐 사실 앞서 말 것처럼 미래 전망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일단은 뭐냐면 좀 사자 직업에 대한 뭐랄까 선호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추어라.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특히 너무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너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는 좀 여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변호사도 그렇고 회계사도 그렇고 뭐 이런 좀 관련된 직업에 대한 뭐랄까 직업 위세가 좀 약간 좀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좀 낮아지고 있는 어떤 추세라는 것에 대한 좀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20년 후지 않습니까? 네. 사실 20년 후의 세상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히려 좀 역발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기능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어떻게 처우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고 좀 유망하다고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기능공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뭐 배관공도 그렇고 또 이렇게 자동차 정비공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기능 인력에 대해서도 좀 약간 관련된 학과도 있습니다. 좀 다시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망 직업을 항상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유망함을 산업을 이야기하면 신기술만 생각합니다. 이게 좀 획일화된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어떤 건 유망성이라는 것 자체가 꼭 새로운 하이테크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게 전통적인 분야, 우리 고유한 어떤 문화, 이런 어떤 것에서도 유망함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전통과 관련된 어떤 우리 고유성과 관련된 이런 어떤 직업이나 산업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유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오히려 좀 약간 좀 나아가는 어떤 이제 한 아이디를 제시하자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하면 농업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좀 유망하지 못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요즘같이 기후 변화가 심하고 또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이제 아래에 따라서 이제 생산, 농업에 대한 생산성이 이제 낮아지는 경우나 또 인구가 이제 조만간 20년 후에는 이제 100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 농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20년 후에는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틀로서 이제 미래를 재단하는 것은 이렇게 맞지 않고 미래는 미래 자체의 경우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좀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사고의 폭을 넓혀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기술, 하이테크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오히려 농업에서도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공 선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20년 후면은 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나 가정에서는 어떻게 진로 지도를 해야 될지, 네, 김상호 연구위원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이 진로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해답만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두 권의 책 읽고 또 상담 몇 번 받고 해서 이 문제 해답 찾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 어떤 진로 문제에서 모든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정답은 없고 각자가 스스로 풀어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이 풀어가는 방법에서 가장 좋은 도구는 저는 독서입니다. 그 독서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하게 예를 들자면 분야를 읽고 거기서 자기의 길을 찾는 학생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좁은 시각이라든지 이런 어떤 에서 뭐랄까 좀 성숙하지 못한 어떤 독서 경험은 오히려 편중된 독서죠. 이렇게도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독서를 해라.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진로 지도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뭐냐면은 흔히 이제 그 꿈이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뭐랄까 꿈의 중요성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지나치게 현실적인 생각, 그러니까 뭐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실적인 것에 너무 추구한 학생들은 뭐냐면 이 꿈의 소중함을 또 가르쳐 줘야 되고 또 꿈에만 너무 젖어서 사는 사람한테는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 이것의 어떤 직업의 소중함을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바로 이 균형 감각을 심어주는 것이 진로주도의 목숨이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을 찾게 해주는 게 진로지도의 가장 중요한 저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론은 저는 뭐 다양한 독서 이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추천 여러 가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김상호 연구위원님께서 자녀 있으시죠? 예. 네, 그 자녀의 꿈 어떤 건지 알고 계신지요?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같이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네. 제가 택한 방법은 저는 제 자녀에게 말로써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책을 씁니다. 제가 신문에서 칼럼을 쓰고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자식 스스로가 제 칼럼이나 제 글이나 오늘 방송에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가 터득해 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지 그냥 한두 마디 말로써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